오미선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연? 오미선의 입에서 겨우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윤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들을 조금 더 단단히 업고 천천히 노점 뒤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오미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는 거냐?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서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오미선은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5시로 맞춰져 있었지만 그것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잠은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을 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굳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뿐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한동안 누워있던 오미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개는 동작 하나까지도 정확한 각도로 맞추는 습관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아들이 어린 적부터 이 집에서는 흐트러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돈된 삶이 곧 안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켜자 넓은 공간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정리된 장식장. 누가 보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온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의 거실은 유난히 차갑고 비어 보였습니다. 오미선은 소파에 앉아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TV를 켜면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고 라디오를 틀자니 괜히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긴 참 조용하네. 혼잣말이 거실에 울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서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오미선은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를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켜지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컵을 꺼내놓고 찻잎을 덜어내는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오미선은 늘 이런 사소한 반복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왔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식탁 한쪽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부러 쳐다보지 않던 봉투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정리되지 못한 몇 가지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오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여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평온이 흔들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수없이 되뇌어 왔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지금의 삶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오미선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한때는 그녀에게 자부심이었고 위안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지나자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매며 서류 가방을 챙기는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정우의 말투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 너나 출근 준비 잘해라. 오미선의 말은 무심했지만 아들을 향한 시선은 잠시 머물렀습니다. 박정우는 어머니 앞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으세요? 없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박정우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오미선은 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시간이 걱정된다는 뉘앙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그걸 왜 내가 걱정하냐? 박정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오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다녀오려고 한다. 그 말에 박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장요? 사람 많을 텐데 요즘 같은 날씨에 굳이요? 내가 직접 보고 사야 마음이 놓인다. 냉장고도 비었고. 박정우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고집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는 더 말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알아서 한다. 단호한 대답에 박정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왜? 아니요, 다녀오겠습니다. 끝내 하지 못한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선은 외투를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진 곳 없이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그 시선을 오래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늘 반복되던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그저 잠깐 다녀오는 장소일 뿐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미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의 선택이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미선은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괜히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장은 늘 다니던 곳이었고 오늘도 그저 장을 보러 가는 평범한 외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오미선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은 몇십 년 전과 크게 달라진 듯 하면서도 어딘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오래된 간판, 새벽부터 문을 연 분식집. 그 풍경들은 오미선의 기억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별 생각 다 들게 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 각자의 하루를 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미선은 그들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에 불과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의 소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통화로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오늘 저녁 반찬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미선은 그 소리들이 귀에 거슬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방에서 쏟아졌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시장 안쪽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오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골 채소 가게를 하는 김순덕이 그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지런하네. 오미선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길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대화보다 짧은 눈인사와 형식적인 말이 더 편한 관계였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 몸은 괜찮아? 멀쩡하다. 필요한 것만 사러 왔다. 오미선은 그렇게 말하며 채소를 몇 가지 집어들었습니다. 김순덕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아꼈습니다. 시장은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이었고 괜한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선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코끝에 스쳤을 때 오미선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늘 시장 입구 쪽에서 팔리던 붕어빵. 그녀는 예전에도 그 냄새를 좋아했지만 늘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붕어빵이냐? 스스로를 타이르듯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노점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업은 듯한 어깨선, 조금 굽은 허리, 익숙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미선은 무의식적으로 몇 발짝 다가갔습니다. 붕어빵을 뒤집는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고 그 손등에 남은 작은 흉터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흉터를 그녀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며느리였던 윤서연의 손에서 말입니다. 오미선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이 넓은 세상에 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미선의 시선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야위었고 피곤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기억 속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등에 업힌 두 아이가 꿈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오미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닮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오미선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오미선을 바라보다가 붕어빵 봉투를 건네며 손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오미선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서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오미선의 입에서 겨우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윤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그저 구경꾼처럼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들을 조금 더 단단히 업고 천천히 노점 뒤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미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 몇 걸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미선은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이 시장 한복판에서 그녀가 외면해온 모든 선택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윤서연은 노점 뒤편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아이들을 더 단단히 업었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다는 사람처럼 서연은 시장 골목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미선은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가방이 누군가의 팔에 부딪혔고 뒤에서 들려오는 짜증 섞인 목소리에도 그녀는 사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을 놓치면 다시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잠깐만. 오미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신도 권위도 사라진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소리들이 뒤섞여 이 기묘한 추격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 안쪽에서도 더 안쪽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와 기름기가 섞여 미끄러웠습니다. 오미선은 굽이 낮은 신발임에도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심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쫓아간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치는 거냐?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등에 붙어 작은 신음을 냈고 서연은 잠시 걸음을 늦추어 아이들을 달래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이야.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오래된 나무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윤서연은 그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미선도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풍경은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냐? 오미선의 질문은 낮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업은 채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반가움도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그 말에 오미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사실보다 이렇게까지 준비된 태도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너 죽은 거 아니었냐? 말을 꺼내는 순간 오미선은 스스로의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오미선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등을 다시 한번 고쳐 업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 오미선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서로 닮았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애들. 오미선은 끝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듯 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알 권리는 없어요. 그 단호한 말에 오미선의 무릎이 순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나는. 오미선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변명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 무력해 보였습니다. 윤서연은 다세대 주택의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드러난 좁은 공간에는 아이들의 신발과 작은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이 삶이 하루 이틀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연의 마지막 말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그 소리는 오미선의 귀에 유난히 크게 남았습니다. 문 앞에 홀로 남은 오미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쫓아온 것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선택이었는지 그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서연과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요. 윤서연이 들어간 다세대 주택의 문이 닫히고도 오미선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들렸던 둔탁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 울린 것처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던 윤서연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고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미선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고 그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오미선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히는데 그 삶이 이렇게까지 처절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오미선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아이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짧은 보고, 그리고 서류 위에 아무 망설임 없이 찍었던 자신의 도장. 그때의 자신은 분명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았을 거라고는 그날의 오미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계단 중간에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말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란 걸 오미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장의 소음이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붕어빵을 사고 채소를 고르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노점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그녀에게 그저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미선은 창밖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도 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눈빛과 아이들의 얼굴만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공기는 아침과 다르지 않았지만 오미선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고요는 이제 더 이상 안정이 아니라 그녀를 압박하는 침묵으로 다가왔습니다. 외투를 벗어 걸지도 못한 채 오미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윤서연은 단정한 머리와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본 얼굴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 땐 이렇게 웃었었지. 오미선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힐끗 보던 그는 오미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박정우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미선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더 가까이 다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시장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오미선은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순간에 몸에서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박정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사람 많아서 피곤하셨나 보네요. 그 말에 오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오미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서연이 아이들을 업고 문 뒤로 사라지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 그 손을 감싸 쥐던 윤서연의 손길까지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들. 오미선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그 사실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오미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윤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나 과거의 해프닝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직 어둠이 짙게 남아 있었지만 오미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 숨겨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그날 새벽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윤서연의 얼굴과 아이들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감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장면들 때문에 차라리 깨어있는 편이 낫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지만 아침을 준비할 기운은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던 오미선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에는 후회보다도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평생을 확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족을 위한 선택인지 늘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확신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윤서연과 아이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박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손이 떨리는 바람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은 더 이상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어머니에게서 평소와 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박정우는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내가 시장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오미선의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을 봤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알던 그 윤서연이다. 죽었다고 했던, 장례까지 치렀던 그의 말이다. 박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봤다. 오미선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의 얼굴, 손등의 흉터, 아이들을 업고 있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 그 말에 박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요? 그는 마치 그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되물었습니다. 쌍둥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박정우의 세계를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박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기억 속의 모든 시간을 빠르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윤서연이 떠났던 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가 박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미선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결정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명도 포장도 하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사고가 난 걸로 처리했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 그 순간 박정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오미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질문은 수년 동안 그녀 스스로에게도 금기였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그 말에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도
옳다고도 쉽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그들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가능성,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이 지금에서야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 바꿔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집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비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믿음과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낮의 경계가 흐릿해질 즈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미선과 박정우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생각을 재촉하듯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박정우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어머니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 한참 만에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어머니의 판단을 따르던 아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던 아들이 지금은 그 질서 앞에서 길을 잃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오미선은 천천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해야 할지, 사실을 더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봤잖아요.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들, 제 아이들 맞죠? 질문이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박정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박정우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 말에는 자책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만은 아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든 걸 결정했다. 박정우는 얼굴을 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결정할 수 있다고. 그 말은 비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미선은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자랑처럼 여겨왔던 강함이 이제는 누군가를 짓누른 힘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박정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윤서연을 찾아갈 것인지,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 것인지. 오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에 박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했던 선택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오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들 눈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도 더는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박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그에게는 두려움이자 한편으로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날까봐. 오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애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다. 그 말은 박정우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선택을 윤서연은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미선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른이 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책임져 주세요.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오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 그날 이 집에서 또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처럼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택이 아니라 상처와 책임을 함께 끌어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더 큰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다듬는 소리, 가격을 흥정하는 고함, 손주 손을 붙잡은 노인의 웃음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늘 그래왔듯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시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을 다시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죄어왔고 아이들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길 와도 되는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서기에는 너무 늦었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미 끝나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 다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선 박정우는 붕어빵 냄새가 퍼져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죄책감과 함께 가슴 깊숙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박정우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윤서연의 귀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고
아이들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긴 오실 곳 아니에요. 짧고 단정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화도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제발. 박정우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윤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아이들을 더 안쪽으로 감쌌습니다. 아이들 앞이에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박정우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가 그를 단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나 몰랐어.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으면 윤서연은 붕어빵 틀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박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단단한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됐죠. 나는 알아도 도망칠 데가 없었고요. 그 말에 박정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외면해온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박정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차마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윤서연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반대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그 중심에 오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늘 흐트러짐 없던 걸음은 지금은 눈에 띄게 느렸고 얼굴에는 굳게 담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사모님 아니야? 왜 저기서? 오미선은 그 모든 시선을 감내한 채 윤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그녀를 보자 몸을 더 세우며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미선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서연아. 오미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윤서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오미선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오미선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박정우가 놀라 외쳤지만 오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하나둘 멈췄고 시장은 이내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체면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 이 아이들을 없었던 존재로 만든 게 내 죄다. 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내 인생이 돌아옵니까? 그 말에 오미선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안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권리를 내가 빼앗았다. 그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박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 역시 이 침묵의 공범이었음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긴 시간 버텨온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되돌릴 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들의 삶을 다시는 이전으로 돌려놓지 않을 결정적인 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소의 얼굴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완전히 같아지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했던 장면은 사라졌고 상인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기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본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늘 그래왔듯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장소였습니다. 윤서연은 노점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붕어빵 틀 위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오미선의 모습이 눈앞에서 자꾸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통쾌하지도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억지로 벌려 그 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엄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윤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윤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 상황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 엄마의 숨결이 조금 가빠졌다는 것만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들을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몸에 먼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박정우는 끝내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비켜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말을 꺼냈다가 삼켰습니다. 사과, 후회, 변명, 다짐.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윤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끝나버린 관계를 담담히 마주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윤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만 보세요. 그 말은 거절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박정우는 그 뜻을 이해했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남은 통증보다 가슴에 남은 감각이 훨씬 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을 바라보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한참 만에 나온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건 안다. 오미선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듯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시간도 아이들이 자라온 과정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윤서연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미선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미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숨기지 않고 살게 하고 싶다.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 말에 윤서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좋은 말만 한다고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걸 버렸어요. 오미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 그 말은 처음으로 조건도 요구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아이들은 노점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가끔씩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미선이었습니다.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그녀는 같은 위치에서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우 역시 자주 시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지로 끌어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윤서연은 붕어빵을 정리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오미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 자리에 서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 하나가 윤서연을 불렀습니다. 왜? 저 할머니 계속 있어. 윤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냥 거기 계시는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윤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서도 화해도 아니라는 것을, 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열렸다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윤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며 이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